6.3 대선에 변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입니다. 일단 여론조사를 볼까요? 지난 월요일 공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전국 남녀 1,506명에게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처음 등장한 한덕수 대행이 지지율 8.6%를 기록했는데요. 김문수 후보를 턱 밑까지 따라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한덕수 대행이 보수 후보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맞붙었을 때 한덕수 대행이 27.6%, 김문수 후보가 25.3%로 한 대행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출마냐, 불출마냐, 이걸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대망론을 키우는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한 대행이 불출마할 거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한 대행 측근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는 총리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불출마 보도를 부인하고 이 보도를 또다시 부인하는 상황. 이런 혼선 또한 한덕수 대행이 의도한 걸까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차기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을 보면 이재명 후보 54.2%가 나왔고요. 한덕수 대행이 27.6%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더 출마설에 힘이 실리는 듯한 상황인데 이수진 앵커 짚었다시피 불출마에 대한 기사가 나오니까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서 출마도 사실이 아니고 불출마도 사실이 아닌 듯하게 느껴지는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의원 54명이 연판장에 서명을 했다 이런 누군가의 주장도 있었고요. 당내 분위기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제가 아는 한 연판장 같은 건 없습니다. 54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왔는데요. 숫자는 뭐 그 주장을 하시는 의원님이 뭐 전화를 돌려서 한덕수 대행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본 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 의원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한 대행 괜찮지 이렇게 이제 표현하신 분들도 있고 지지는 아니지만 뭐 출마해서 우리 당의 경선을 좀 더 흥행을 좀 더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분들을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 그 전에 먼저 전제가 아까 우리 박정호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한 대행은 저희 당의 당원도 아니고 어제까지 진행된 어떤 후보 등록을 하신 분도 아닙니다. 저희가 뭐 이분의 어떤 결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단 저희는 이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경선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후보가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서 우리 후보들을 부각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것이고 뭐 여러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아까 그 박정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이 경선을 한참 하고 있는데 빅텐트다, 뭐 한덕수 뭐 출마하고 뭐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국힘 후보와 단일화한다, 막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 경선을 이건 무슨 뭐 결승전도 아니고 뭐 준결승도 아니고 거의 한 8강전 수준으로 스스로의 경선을 격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당으로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첫 번째 그 말씀 하나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8년 전에 황교안 대행도 그 당시 막 여론조사 했을 때 그 반기문 총장을 제외하고 그 당시 구여권이죠. 구여권 주자들 중에서 제일 높았어요. 그때도 막 대망론이 있었거든요. 예. 그랬었어요. 똑같아요. 8년 전에 거의 대잡입니다. 그때는 사드라는 이슈가 있었고 지금은 통상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좀 있지만 그때와 지금 똑같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한덕수 대행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인용하셨던 그 보도, 출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 보도에는 또 어떤 게 기사가 있냐면 나는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과 불출마를 엮어서 그럼 도대체 그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한 발언을 부인한 것인지 불출마를 부인한 것인지가 모호하게 돼버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거론되고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도대체 공정한 대선 관리가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대행으로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 모든 행위들이 당신의 대선 출마를 위한 정치적 스케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 않겠냐. 그러면 때로는 정치적 목적과 국익이 충돌되는 경우에서 사심이 작용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지금 관세 통상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당장 내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나는 공직을 내려놓고 뛰어들겠습니다. 선언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출마 안 합니다. 그러니 내가 공정하게 관리할 테니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곧 긍정인 겁니다. 불출마를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출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빨리 선언을 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다음번 분들이 대선 관리를 좀 공정하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조승우 의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의 많이 다 드린 것 같은데 우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당내 경선을 완전히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패배주의도 이런 패배주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심각하게 빠져서 이건 우리 당은 안 되고 밖에서 누군가를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더 나쁘게 생각하면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무언가를 계속 도모하는구나 라고밖에 해석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 주셨잖아요. 정말 대선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경쟁 상대가 당연히 이재명 전 대표가 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명분을 내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출마를 한다고 현직 총리가 얘기를 한다는 게 정무적 판단으로 옳은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주변에서 총리가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끔 무언가 정보를 주고 부추기고 하는 분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과연 그래서 옳게 총리가 판단할 수 있게 옆에서 보좌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 주변에 측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부유하고 아니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어떤 분이 가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옳게 현 상황을 판단하면서 총리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마지막 제가 알고 있는 한 우리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께서는 저는 그럴 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잖아요. 미국과의 상호 관세 문제도 있어요. 민간 국가 문제도 또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이나 60일 안에 6월 3일에 치러지는 대선을 공정하게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총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총리는 저는 그 소명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바람 불어갖고 흔들려하는 세력들이 좀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예. 당내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그런 여론을 좀 조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시는 그렇게 거네요. 생각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경선에 이제 참여를 안 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제로 경선 후보 등록도 안 했고 앞서 말씀하신 건 당원도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른바 무소속 출마 후에 단일화라는 시나리오는 열려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열려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사람들이 예전에 비슷한 일이 있어서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그때하고 완전히 이제 상황이 다르고 저는 뭐 주변에서 흔들었는지 본인이 흔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누군가 했었던 것 같은데 3단계로 지금 막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인이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이고 통상 전문가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분쟁을 본인이 해결하고 약간 구국의 영웅처럼 딱 나타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 총리가 지금 그런 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유예하는 바람에 김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2명을 무리하게 임명을 했죠.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탄핵을 하면 이 통상교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에 반미 세력인 민주당이 맡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간파를 하고 탄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으로 종지부를 찍어줬죠. 이 국민들이 볼 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헌법에 안 되는 거를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오늘 헌법재판관 임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저는 사면탈을 맞아서 현실적으로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정몽준 전 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올 재력이 있었는데요. 예. 한덕수 총리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데, 때문에 정치라는 곳이 뭐 정말 터무니없는 상상력도 현실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한덕수 총리라는 분이 그렇게 경솔하게 뭘 결정하실 분은 아니고요. 다만 민주당에게 제가 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난번에 헌법재판관 임명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제가 총리실에 매우 그 한 대행과 가까운 분과 통화를 해서 한 대행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대행은 민주당이 멀쩡한 사람 탄핵해가지고 88일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굉장히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을 어떤 하루하루 루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때 책임감이 강하다는 겁니다. 좋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그 탄핵이 이제 기각되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어쨌든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문제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님 말씀하신 대행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차원의 논쟁이기 때문에 제가 차치하고 본인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처한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행이든 누구든 국가의 최고 책임자가 통화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추진해서 그걸 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왜 자꾸 전례 없이 권한 대행을 대정부 질문에 계속 나오시라 그러고, 예. 그거 나오시라 그러면 나와서 대정부 질문 하실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선 출마할 거냐고 계속 따져 물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안 나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지금 부분들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덕수 좋겠다는. 대행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당에서 뭐 저도 논평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한덕수 대행은 그냥 이 과도기적인 상황에 이제 뭐 50일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50일 동안 안정적으로 국정을 좀 관리하고 대선 관리하고, 그리고 이 통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도 좀 다음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피해가 적도록 관리를 좀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되는데, 본인의 의도인지 주변에 뭐 주변에 흔들어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국면에서, 그러니까 현재 국면에서의 한덕수 대행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시고 난 출마 안 합니다. 저에게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시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걸 안 하고 계시잖아요. 왜 안 하고 있는 거냐 도대체.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언제쯤 결정할 생각입니까? 그럼 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소모적인 논쟁들 아닙니까? 한덕수 대행이 거취를 분명히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데, 그 모호함을 유지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소모적 논쟁과 갈등, 비용, 그거 얼마나 또 큽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가장 큰 피해자예요, 지금. 이 상황을 저는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좀 한 가지 더, 지금 무역 분쟁, 그 관세 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전문성을 발휘해서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마지막 대선 패배 이후에도 청와대에 있어 봤는데 전혀 다른 나라가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약속을 한다고 지켜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은 그냥 다음 정부를 위해서 관리만 하고 정보만 축적하는 시간인데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협상을 하려면 미국 정부에 본인이 협상하는 걸 다음 대통령이 따라줄 거다라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게 국민의힘이든 저희 당이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국민의힘이나 저희하고 지금 구체적인 교섭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당도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하고도 거리를 두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국익을 위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원내 1, 2당이 같이 향후 이 관세 정쟁에서 어떻게 우리 정부가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미국 정부에도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거는 우리랑 협의한 거니까 우리가 따라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협상해도 된다라는 절차를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반대 의견 있으면 그동안 듣고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저희한테 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아름다운 장면을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아무것도 저희하고 소수당이라고 해서 협의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선 지금 와서 한대행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그거 잘 좀 인수인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한덕수 대행이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도 민주당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무가 흔들리는 건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그 바람이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그 바람의 방향과 또 저하고 박정아 의원님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당 쪽에서 생각하는 바람의 방향과 세 분은 어쨌든 그분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 저는 뭐 제가 저 당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어떤 평가를 하지 않겠고 다만 당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예, 그런 판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중하되 예. 지금 당 공식 입장으로 뭐 무엇인가를 그분을 받을 수는 지금 없다. 뭐 비난하거나 그럴 건 아니라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김한규 의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차기 정부가 들어서려면 이제 50일도 안 남아 있는데 미국이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 과도적인 정부의 책임자하고 대화를 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제안한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제안했던 게 그러면 통상특위를 같이 만들어서 정부와 그때는 여야가 있었죠. 대통령 파면되기 전이니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서 미국이든 주변 국가들하고 좀 협의를 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하지 않겠냐라고 예. 저희들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제안 거의 뭐 이런저에 딱 거절하고 지금까지 뭐 답이 없어요. 예. 이런 걸 좀 하나하나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